검찰의 수사 의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결국 김건희 소환 언제 하느냐.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정말 할 거냐. 네. 언제 한다고 얘기를 만약에 오늘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면은 얘기를 할 거냐.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지가 담겨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유미 검사가 예. 친윤 검사가 아니면 참윤 검사인지 네. 이거 그건 참으려? 의문입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를 창원지검에서 해야 되는데 또 핸드폰을 반납하고 출장 조사를 하지 않을까. 김성훈 경호차장한테 핸드폰을 반납하고 또 만약에 출장 조사를 한다면은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정말 그런 출장 조사를 하면은 예. 정말 이 검찰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란 수계의 탄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 통지서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낼 가능성이 통지서를 있다. 보내면 김건희 씨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예. 근데 뭐 김건희 씨가 김성훈 경호처장 믿고 안 나가지 않겠어요? 끝까지? 나를 체포할 때만 체포해라. 예. 그러면 3번 정도 소환 조사를 요청했는데 안 나왔을 경우 그럼 이제 또 다시 좀 이 수사가 늘어지면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탄핵될 때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서 수사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명태균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요. 특검이 정답이다.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특검이 봅니다. 답이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소환하게 되면 창원에 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요, 보통은 그렇게 아니, 안 하고 와서 창원에서 이번에 왔었으니까 저번에.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보통은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그쪽에다가 좀 지원을 요청해서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관련된 사건도 지금 동부지검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검에다 요청해서 여기에서 뭐 물어보는 걸 올려 보내면 거기 있는 수사관이 질문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합니다. 식으로. 예. 이번에는 진짜 방문 조사, 특히 휴대폰 반납 조사 이런 건 좀 안 하겠죠? 안 하겠지 설마. 그거 안 하겠죠, 설마. 그거 하면은 진짜 아유. 그래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예. 않다. 그래서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하면서 결국 이 윤석열 네, 이 네. 계엄 시작된 게 김건희 보호용이었다. 김건희를 뭐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다라는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다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이제 보세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그 조계종 네. 스님, 자승 스님의 입적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나와서 뭐라고 증언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윤석열 씨가 왜 전화를 했냐. 조태용을 내버려 두고 국정원장인데 그거는 내가 그 자승 스님 입적 때 대공 혐의점이 있으니 빨리 가라라고 해가지고 70-80명의 국정원 요원을 데리고 가서 네. 그때 정리를 다 한 걸 보고 내가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일을 잘 처리한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전화를 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래요. 예. 이번 20날도 뭐 그 증언을 저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승스님이라고 한 사람은 물론 돈 문제 뭐 무슨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공 혐의점은 좀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공 혐의점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네. 근데 아마도 윤석열 씨는 국정원에서 이 일을 처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대공 혐의점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실제 그 스님이 무슨 뭐 빨갱이 짓을 했다거나 간첩질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국정원, 그러니까 검찰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으니 국정원이 가가지고 모든 자료를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키고 이 사건을 정리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저 생각이지만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홍장원이가 잘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게 이제 신용환 교수의 입을 통해서 어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중인데 그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자승 스님이 계속해서 뭐 스님이라고 하면서 선거 있을 때마다 이쪽 편에 붙었다 저쪽 편에 붙었다 원래 그런 사람이긴 했는데 이제 윤석열 씨 측을 좀 도와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김건희 씨가 막 엄청 오열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 네. 그러면 둘 간의 친분관계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신용환 교수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자승 스님과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 사이에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고 특히 누구를 뭐 어디에다가 좀
이렇게 뭐 좀 넣어주세요, 꽂아주세요 이런 종류의 청탁이 되게 많았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종류의 청탁을 이분이 해결을 많이 이제 해줬는데 너무 이게 한계에 도달했던 거야. 근데 청탁뿐만 아니라 둘 간의 관계가 되게 많았었을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 바로 전날까지 계속 그게 이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둘 간의 핸드폰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증거로 남아 있었겠죠. 증거들이. 그래서 그 증거들을 없애고 그 증거들을 먼저 검찰 넘기기 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통령에게 수거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사실은 시킨 거였다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자승 스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은 사실은 자살 당한 것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태용은 절로 가고 얘가 일을 잘하네. 난 이제 너한테 좀 신뢰를 가졌어. 이러면서 이번에 계엄할 때 이 사람에게 이제 이것저것 체포도 시키고 뭐도 또 시키고 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은밀하고 했겠죠. 힘든 일을 이 사람은 시켰다는 예. 얘기잖아요. 근데 홍장원이가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못하고 이제 체포조 명단까지 쓰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넘기고 막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흐름을 쭈르륵 살펴보게 되면 지금 결국은 김건희 씨가 여기도 개입됐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랑 그 서로 주고받은 게 되게 많다고 얘기 나오니까. 네. 근데 그걸 증거인멸을 하고 싶었다는 게 이제 이건 전부 다 그냥 제가 들은 얘기고 이거 사실이 아니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검찰에서. 하도 내가 오마이뉴스 나가서 말한 게 막 많은 분들이 보고 있나 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 플러스 아까 말한 대로 그 법무부 차관은 뭐 자기는 보고 못 받았다 그랬지만 우리가 보기엔 충분히 당연히 올라갔을 것. 그 다음에 대검차장은 이미 매일매일 보고받다고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자기가 윤석열 씨와 자기가 얘기한 거, 명태균과 김건희가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녹음으로 다 떠났는데 그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를 위에다 알려줬고 사실 그 내용 대검차장의 보고를 가지고는 다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상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비상계엄의 트리거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 자기 간에 있었던 그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때 누구야? 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씨의 개인적인 가정사는 친가가 아니에요. 친가하고 이미 거리가 사실은 상당히 멀고 왕래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친가는 실질적인 가정사는 오로지 장모와 자기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가정사, 윤석열 씨 개인적인 가정사가 뭐가 있겠어요? 부인과 관련된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게 여기에서 이제 또 이게 확인이 하나가 또 되는 것이고 그 조태용 씨가 나 계엄하기 바로 전날 문자를 2개를 받았었고 내가 고민하다가 다음날 답장 하나 보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김건희 씨로부터 문자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 나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 같은 것들을 다 넘겨줄 수가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휴대폰 3개, 그다음에 USB,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정말 다 돼야. 네. 뭐가 이게 삭제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게 없이 다 공개가 돼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과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공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네. 이런 게 검찰이 제대로 할까 좀 장난치지 않을까. 맞습니다. 부분이네요, 이게. 그래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예.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정적인 뭔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네. 제가 이 댓글 보고 좀 놀랐어요. 예, 댓글이 뭐 나왔습니까? 예, 노영희 TV의 댓글이 하나 들었는데요. 네. 영희 예쁘다고 영희야 오늘 너 참 예쁘다. 오늘따라 왜 이러니 이러다가 김정일님이 저 두 남자 옆에 있으면 누구라도 예쁘게 보임. 네. 나 이런 말 너무 좋아. 그래요.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지금 박정호 앵커 너무 놀라가서 어이없어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댓글이. 큰 웃음을 주시네. 네. 근데 좀 방송용 댓글 같습니다. 네, 예, 네. 보도 고맙습니다. 매체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엄숙한 게 아유, 있어요. 너무 엄숙해서 내가 지금 엄숙한 일부러 걸 깨야 네. 됩니다. 분위기 띄워주는 거잖아요. 우리 박정훈의 이 틀을 깨야 됩니다. 박정호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 되게 불쾌해하거든. 근데 잘생긴 건 맞아요. 잘생겼죠. 자, 그러면 이 댓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머리도 하시고 볼터치도 하시고 최욱 씨는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영영님 아유. 오늘 우기 만나러 가요라고. 우리 안 가는데 최욱 씨 너무 똑똑하더라. 네. 얘가 연하를 싫어하는 게 안타깝다. 최욱 씨
최욱 씨가 제가 7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내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고민하고 있다. 김현희님이 노벨 명태한테 세뇌됐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 세뇌 예. 안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냥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판단을 하고 네, 들어보고.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있으면 또 그럼요. 알아보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도 네. 언제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이 되잖아. 그렇죠.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서 그래 밝혀야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